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구본상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에서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우려 속에서 투표율이 저조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무려 72%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셈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토론회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세 분의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 분 모두 후보로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토론에 앞서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최용수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 분의 공약 발표와 또 이에 대한 개별 질문이 이어진 후에 제가 세 분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사이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다시 공통 질문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세 후보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토론을 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모두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인사와 더불어서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용수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민생당 기호 3번 최용수입니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민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이 아닌 민생정부, 지방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충주 시민이 이끄는 국가균형 발전을 통해 도탄에 빠진 충주 경제를 구하고 민생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주를 두고 보궐선거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의 낙하산 공천으로 오늘도 수많은 지방인재가 눈물을 머금고 사라집니다. 이 아픔의 고리를 끊고 지방민에 주도하는 진짜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이 최용수의 꿈입니다. 보통 사람, 민생당 기호 3번 최용수를 국회로 꼭 보내주십시오. 오늘 토론 잘 보시고 충주를 이끌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 시민들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종배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일 잘하고 뚝심 있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종배입니다. 우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히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충주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따왔습니다. 또 모두가 어렵다던 국립박물관도 밀어붙여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전철 타고 서울 간다던 꿈을 저 이종배가 현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이종배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중단 없는 충주 발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도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경욱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후보, 힘있는 여당 후보 기호 1번 김경욱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으십니다. 농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드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충주는 오랜 정치에서 벗어나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변화해야 됩니다. 더 크게 발전해야 됩니다. 충주의 변화와 발전, 저 김경욱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만나 뵙다 보면 지금 충주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오는 4월 15일 꼭 투표를 하셔서 젊은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저는 열정이 있는 후보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새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들은 이후에는 나머지 후보들께서 개별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충주 발전을 위한 고속교통망 구축 등 기본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충주가 수도권 고속교통망에 편입되고 또 국토 중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 14개의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등 우량 기업을 유치해 하나하나 준공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유치해서 명품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발판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충주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1만 5천 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주를 중부 내륙권 최대의 첨단 신산업 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소, 전기차 특화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 특화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량 기업과 국가 공공기관 30개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주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충주를 명품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연간 500만 명이 찾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조기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국제 컨벤션 센터와 대형 콘도를 유치하겠습니다. 충주댐 유역에 관광 특구를 조성해서 종합 휴양 레저타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안보, 앙성 등 온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유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저 이종배만이 삼선의 큰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종배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께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는데요. 묻고 답하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질문 속에 그 1분이라는 시간 속에 정확하게 질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경우 후보께서 이종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오늘 이종배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하실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공보물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0명 고용 창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지난 4년 2015년에서 19년까지 그 전국의 취업자 증가가 약 94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북 지역을 다 합쳐서 약 4만 명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 15,000명이라면은 큰 숫자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충주박물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비를 확보했다고 보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타당성 조사비인지 기본계획 수립비인지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로는 사업 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예산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2분 듣겠습니다. 예. 네. 15,000명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젊은이들이 충주에 찾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4년간 충주의 일자리 기업체 유치로 일자리 만든 것이 13,000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한 이런 산업도시, 수소 전기차 산업 특화도시,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 특화도시 만들어내고 또 우량기업 국가공공기관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 충분히 15,000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보다 더 열심히 삼선의 큰 힘으로 충주시장과 협력해서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참 어렵사리 유치한 겁니다.
2018년도 도종환 장관이 충주에 와서 국립박물관 밀어주겠다, 충주에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2019년 지난해에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됐던 것을 국회에서 제가 증액시켜서 이제 첫 걸음을 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비 최종 결정된 것은 충주의 국립박물관을 하겠다는 확실한 정부의 표현입니다. 국회의 표현입니다. 정부에서 동의해서 국회에서 증액한 것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첫걸음을 띈 겁니다. 힘차게 뛴 첫걸음 앞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용수 후보께서 이종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이종배 후보님, 2011년도 낙하산 공천 받으셔서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3선 도전하는 거 맞으시죠? 낙하산 공천이 인구 30만 그렇죠. 자족도시 네. 건설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하신 거 지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충주시 인구가 21만 5천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19%, 젊은 사람들은 계속 충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구를 9만 명을 유입시킬까? 또 일자리 1만 5천 개, 우량기업, 국가 공공기관 30개 유치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수안보 말문화복합네더센터 유치 때 충주시의회 1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제 안 하시고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최종 결제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충주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김경욱 후보님이 질의하신 거에 와 같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저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동안 충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했는데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선의 힘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충주시장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공조를 통해서 해내겠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30개 우량기업과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0개 우량기업을 지난 4년간 39개, 40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고요. 국가공공기관도 지난 6년간 제가 14개 유치를 했으니까 그것 합치면 54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30개를 앞으로 4년간 더 하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장밋빛 공약 아닌 확실한 공약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안보 말문화복합센터는 유치하려고 했는데 제가 퇴직하기 전에 서류를 갖추질 못했습니다. 서류를 못 갖췄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서류를 갖고 와봐라 하니까 서류가 못 갖춰져가지고 이거는 결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쪽에 빨리 서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데 결국 못 갖췄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서류 허가 서류를 못 갖췄기 때문에 결제를 못하는 겁니다. 이 재선 시의원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서류도 갖추지 않은 걸 또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시장이 내가 퇴직할 때니까 퇴직하기 전에 그냥 사인하고 나가마. 이것은 행정 ABC에도 없는 겁니다. 네. 자,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공약을 설계하면서 정치된 충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충주의 위상이 지금과 같이 내려간 데는 경부선 이탈로 상징되는 교통망에서 소외된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철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충주는 고속철도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 문경철도는 동래철도입니다. 이 동래철도로 건설되고 있는 부분을 수서역까지 30분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철도로 바꿔야 됩니다. 또 서울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1시간에 서울 강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충주는 서울과 반일 생활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도시의 일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00만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배후 인구로 갖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천안과 청주에 가면은 삼성 SDI나 LG화학, 하이닉스 반도체와 같은 인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 이유는 천안과 청주가 수도권과 반일 생활권이기 때문입니다. 충주도 교통망이 확충되면 이런 기업들 충분히 유치할 수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재생하고 충주가 가진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원도심 재생의 핵심은 역사성 봉헌과 친수 공간의 확보입니다. 저는 충주 읍성과 충주 사고를 복원해서 충주의 역사성을 살리고 충주천을 잘 정비해서 도심의 외부 사람들 또 충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내 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충주호와 탕금대 또 수안부 온천, 앙성 온천에는 관광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주호 횡단도로를 건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충주 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 스포츠의 중심 도시를 만들고 또 충주가 도농복합 도시인 만큼 농촌 소득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자,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두 후보께서 개별 질문 이어가시겠습니다. 먼저 최용수 후보가 김경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김경욱 후보님, 공약 분석해 보면 별게 없어요. 제가 1, 2차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돈 쓰는 하마 공약에 일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앙 어르신 전문교육 수안보 유치도 여러 기관 유치는 대부분이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택견진흥법 제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술축제는 택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무예마스터십 2번째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무술축제 역사를 보면은 여기 계시는 이종백 후보 시장 때 무술축제 존폐를 가지고 충주 시민이 양분화됐습니다. 그 이후로 무술축제는 지금의 현 시장으로부터 경연제를 여는데 결국은 동네 축제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돈 쓰는 하마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간선 교통망 확충하는 부분, 또 원도심 재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최대한 중앙 재원을 끌어와야 됩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문제, 또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문제는 이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주시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잘 구성해서 그 재원을 투입해서 충주시 발전에 이제 밑바탕이 되도록 저는 할 생각입니다. 중앙 어르신, 노인, 기관 유치하는 문제는 새로운 공약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많은 후보님들이 쭉 추진을 했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세부 사정이나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이제 재원의 문제가 되는데요.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는 이제 민간 기업에 자금을 유치해서 추진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국비가 됐던 민간 재원이 됐던 충분히 유치를 해서 하는 게 충주시 입장 또 충주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견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택견은 무형문화재로서의 택견이 있었고 또 스포츠로서의 택견이 있습니다. 지금 충주는 문화재로서의 택견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전통무예진흥법이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또 전국체전에 종목이 되는 부분이 스포츠 택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주 중심의 택견의 종주 도시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택견진흥법을 제정해서 문화재 택견의 위상을 찾으려는 그런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종배 후보께서 김경욱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 후보 출마하신다고 할 때 솔직히 좀 긴장도 되고 한편 충주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갈수록 실망이 큽니다. 공보물의 공약을 분석해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많습니다.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5천억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현이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입니다. 원도심 내 랜드마크도 복합문화예술센터, 랜드마크로 복합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한다고 1월 달에 발표하셨고 지금도 기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기무부 공보물에는 없습니다. 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은 유치할 수 없고 이 공약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 공보문에는 상급 병원 수준의 의료 안전성 확보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원도심에 5천억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종배 후보께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관이 다 있습니다. 전에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새로 생긴 제도를 활용해서 국토부의 직접 지원금을 약 500억을 확보할 거고요. 또 그 원도심의 충주 읍성봉원이나 이런 문화재 복원 사업에 문화체육부나 문화재청의 재원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LH공사의 사업 참여, 또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융자 등을 통해서 5천억의 예산은 확실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고 저는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합문화예술센터는 지금 충주시에서 호암지구 쪽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충주시의 여러 기관 시설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재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센터가 중심이 될 곳에 또 예술센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도시 발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다시 제기를 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면은 원도심 내로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는 게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그 인구 100만 정도가 필요한 상급병원 자체를 충주에 건설하거나 유치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충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공공지원을 통해서 의료 수준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급병원 자체를 유치한다는 공약이 아니고 적어도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은 상급병원에 못지않은 의료 수준을 확보하겠다. 그 방법은 공공지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민생당 최용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정부 개헌을 통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치경제에서는 국회부터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을 잘 정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함께 잘 사는 농촌을 이끌겠습니다. 둘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같은 좋은 제도가 확대되도록 영유아 교육 상위법을 일원화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이 힘든 처지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질 좋은 교육과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거점 국립대학 협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영유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방 인재를 키우고 품는 교육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충주 3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도 중부 내륙선 6루를 여는데 중앙과 강호축을 연결하고 약 3조 8천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시속 200km 이상의 복선 고속화 철도 교통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물길을 따라 충주 관광벨트를 2028년까지 1,031억 증액한 5천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통일항국에 준해서 충주국제공항 및 중부권 공항을 통해서 항공, 물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두 후보께서 한 번씩 질문하시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종배 후보 먼저 최용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최용수 후보께서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지방의회에 8년이나 계셨고 또
부의장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지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론자고 지방자치론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자치 대상도 받았고, 지난해 지방자치 대상도 받았고,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우리 당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 또 유성엽 의원과 다른 당 위원장들과 같이 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지방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부세율도 좀 높여야 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율 이런 것도 좀 높여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 국토의 11.8%뿐이 안 되는 곳에 수도권 인구가 지금 50% 이상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이제 39%인데요.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충주도 이제는 지방 정부로부터 분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식을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은 집까지는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나 기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돈을 5천억을 가져온들 그것이 과연 충주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겠습니까? 토목공사 한다고 시민들에게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 재정의 분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재정이 분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쪼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재원을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마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치 노름에 의해서 지방분권을 절름발이를 만들어 놨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아마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그 지방이 경쟁력 강화해서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의 분권에 관련된 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재정이 중앙으로부터 80%를 가져와야 돼요. 20% 세금 걷어갖고 시공무원들 관련된 월급 주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되면은 최소한 40% 정도만이라도 가져온다라면은 우리 충주시에 맞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경우 후보께서 최영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최영수 후보님, 그 공보물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주 복합 관광벨트 구축에 5천억을 투입한다고 공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재원 확보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21세기 미래교육 서울대 거점 국립대학 이렇게 돼 있는 그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방정부 일원화라는 문구도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일원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지방정부 간의 일원화인지, 뭐 중앙과의 관계인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민생당의 당 정체성이 궁금합니다. 그 지방분권이 최 후보님 자신의 공약인지 민생당 중앙당의 당론을 반영한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주는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가 할 일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펼쳐져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충주 관광벨트 2028년까지 지금 한 3천억 정도, 3,600억 정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1,031억을 추가시키면 5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충주 주변에 관광벨트가 형성돼서 지금 도비나 시비, 국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점 교육에 관련된 것은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지금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만이 출세하고 뭐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지방대 출신들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산 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국립대학하고의 MOU 체결돼서 거점 합격을 되면은 굳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충주에서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따고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정부 일원화 관련된 것은 지금 지방의 부처, 중앙의 부처의 법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에서 무엇을 하겠다 할 경우에 중앙의 법에 많이 충돌된다는 얘기죠. 부서와 부처와의 충돌.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 돼야만이 결과적으로 충주에서 지방정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민생당의 어떤 정체성 얘기인데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못다한 얘기는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 때 또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시면 지역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의 대표자, 또 여전한 소속 정당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의 이익을 옹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나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충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정당의 당론과 후보자 개인의 소신,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또 아까와 같이 본연의 자세 속에서 역할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본인의 철학, 또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경욱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헌법 4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을 잘 준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의 제일 큰 목표가 재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게 국회의원의 목표라고 하게 되면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상당히 씁쓸한 얘기입니다. 너무 대우를 잘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권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 기간이 되면은 이전 임기 중에 그 실적을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아주 엄밀하게 검증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배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다만 저는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된다면 저는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하겠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국가 재정 배분 원칙에서도 그 충주와 같은 지방 도시가 더 배려가 돼야 되고요. 또 수도권을 위한 상수도 보호로 인해서 충주와 같은 도시가 피해를 받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당의 당론하고 제 개인의 의견이 충돌이 있을 경우 저는 양심에 반하거나 또 범법 행위 같으면은 충주 시민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면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공천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도부의 지시가 있어도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폭력적인 싸움질 행위하는 행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이 초년생의 꿈을 계속 유지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최용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20대 국회는 최악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 막말 난무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소불위 특권을 없애고 책임 있는 국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당당하게 충주 시민의 목소리를 중앙 무대에 전달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치와 역할은 국민과 지역 대표자로 위기시에 진짜 실력을 나옵니다. 만약 정무적 활동 중에서 갈등이 생기면 소속당의 이익보다는 충주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최용수의 안위보다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무작정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고 충주 시민의 명령과 공익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와 권한을 제한토록 제도화하고 국회 운영은 두 번 다시
동물국회 나오지 않도록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국회의원만 바꾸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수술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의 이해 충돌이 발생되면 적극 중재하고 저는 국회의원 단임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대 양등의 국정을 주도하면서 흑이냐 백이냐 극단적인 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 국민의 소리를 한국 정치의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 뭐 했습니까? 시민들, 국민들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재선, 3선, 더 나아가서 4선 거기에 목을 맺고 시민은 안중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내려왔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떠밀려서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종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우리 김 후보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자지와 당에 소속된 그런 정당인 그런 구성원이라는 지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국민 대표자 지위를 우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당이 민심을 외면해서 당파적인 이익에만 함몰된다면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당론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야당도 그런 일이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하는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합니다.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청와대 호위무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쭉 봐왔습니다. 제가 속한 산중위에서도 보면 여당 의원들이 사적으로는 탈원전이나 급격한 임금 인상 이런 것에 크게 동조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을 옹호합니다. 지난 연말 예산을 이렇게 날치기 통과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거 날치기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론이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대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김 후보 국토부에서 강하게 밀은 택시 전액관리제 법안도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가 한 번씩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대방을 선택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다만 유념하실 것은 특정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른 두 후보와 모두 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주도권을 인정해 주시되 주도권을 가진 후보 역시 자신의 발언으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좀 자유롭게 주고받는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후보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별로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생당 최용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어떤 후보가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김경호 후보. 네네. 자, 그러면 7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충주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수와 민생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당의 어느 쪽 이중대 역할 한 적 없습니다. 2차 토론 때 도시재생 예산을 따온 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예산 챙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고 예결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은 집행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종배 후보가 예산을 승인했다는 말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종배 후보 이중대다 이런 얘기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못한 거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것이 제 정치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민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로지 충주 시민 여러분의 이중대입니다.
우선 김경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차 토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급에 맞게 놀아라. 이런 말씀하셨죠. 맞죠? 네네. 나는 중앙부처에서 직책을 검행하면서 인맥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맞죠?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이종배 후보에게 하신 그 인맥 발언은 사실 이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땀이 백을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충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 저는 생각해요. 만약 말이에요.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작동됐다면은 정말 충주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되고 후보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김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언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다가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됐던 어떤 기업이 됐던 그 충주에 득이 되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은 네,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친 거지 됐습니다. 특정 사람이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급에 맞는 재벌 회장님 대표 만나서 특정 회사 소주 기울였다 말씀하셨죠? 충북 충주 지역 대표 브랜드 주류가 뭔지 아세요? 시원소주 대답. 그 항토기업입니다. 예. 그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충주를 사랑했다라면은 그런 항토기업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좋은데 특정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회는 평등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떼기 땀을 이기는 김경호 후보 행보를 보면 좀 서글퍼요.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또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재산 10억 원에 관련된 것은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알뜰하게 모은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 금융 신지식인입니다. 아무리 복리 개선을 하고 두드려 봐도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허허허 웃고 허탈 웃음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김경호 후보님 부동산 투기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산 증식 과정이 있었나요? 제가 2천만 원짜리 11평 아파트 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또 10억 재산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에서 거기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이트 들어가니까 이제 삭제가 됐지만은 한동안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언론에 텄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김 후보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요. 서민들은 자녀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먹고 쓰다 보면 마냥 그 자리예요. 응? 우리 서민들의 인생이 그것이. 바닥 인생을 몰라도 좀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종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고속철도 복선 공약 9년 옳고 먹었어요. 네. 두 후보님이 똑같아요. 지금 와서는 열차 속도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200km 이상으로 하겠다. 한 분은 30분을 하겠다. 40분을 하겠다. 또 충주 시민들 전철 타고 서울 가는 거 20년 기다렸는데 지금 안 돼요. 그리고 또 김 후보 한송역 하겠다. 또 동충역 하겠다. 신호장 결제하겠다. 결국 전철 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복선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복선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진식 의원님 계셨을 때 복선화를 추진했는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가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됐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잘 됐고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6일 날 김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공명선거 하겠다고 시민 앞에서 얘기했는데 물론 바쁘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종배 후보에게 정치 수요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 후보 측에서는 고소고발하겠다. 이거는 시민 앞에서 선거 며칠 앞두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두 분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시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오셔갖고 충주 지방 인재들 다 내치고 그 자리 가겠다는 두 분이라는 얘기죠. 결론 지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가서 반드시 철도 단선 완성 후에 거점 신호등을 통해서 복선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또 추가 예산 확보해갖고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한승역이니 뭐 그런 거 싸울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두 후보님께서 이런 공약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해야 되겠다. 지중화 사업을 해갖고 시청까지의 지하철이 들어오고 아니면은 법원 사거리까지 들어와서 시민들이 거기서 타고 서울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 싸움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하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관료로서는 참 답답하다. 이 시민을 너무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갈 텐데요. 다른 후보와도 계속해서 좀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7분의 시간으로 이종배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실 텐데 어느 후보와 먼저 네, 김경욱 후보와 하겠습니다. 7분 시작하시죠. 네, 우리 김경욱 후보 지금 방금 우리 최용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본인이 직접 하면서 저의 성과를 표 비방을 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정책 발전을 위해서 저희 공약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공약을 더 나게 이렇게 해내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흑색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할 가치도 없어서 이 대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확실하게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반박 보도 자료를 내서 사실관계를 밝히니까 그제서야 김 후보께서는 실무자가 잘못했다면서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면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발표는 본인이 내면서 생색내고 잘못하면 실무자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문재인 정권이 전 정부 탓 그리고 야당 탓 국민 탓하면서 탓하는 것과 아주 빼다 박은 듯이 아주 똑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뭐 잘못된 거 있어도 직원 탓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덥석 발표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며칠 전에 같이 우리 최 후보님 같이 공명선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약까지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깨버리면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김 후보께서 낸 공약을 어떻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김 후보께서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인 공약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5천억. 이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있으려면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야 경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뭐 도시주택기금이나 LH공사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충주 인구 규모로서는 불가능하고 이건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잘못된 공약이고요. 이청사 유치도 잘못된 공약이라는 걸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김 후보 보면요. 충주 서울 고속도로를 내겠다 야심차게 이렇게 제시를 하셨죠. 그중에서 91km 중에서 20km는 이미 진행 중이고 71km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1조 3천억이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20km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하니까 20km 중에서 6, 7km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3km는 지금 들어왔는데 검토 중이라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국토부 의견입니다. 제가 받은 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정확치 않고요. 그리고 71km도 국토부의 도로 업무표를 보면 고속도로 4차선 고속도로 킬로미터당 443억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 따지면 3조 1천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1조 3천억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충주 횡단 관광도로도 16.5km인데 1125개 한다는데 교량이 5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혜의 이 호수에 가로지르는 이런 다리를 놓는다는 게 이게 환경영향평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예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킬로미터당 70억 가지고 교량 5개 하고 이 물에 길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런 걸로 볼 때 참 어려운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가의 신호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가 신호장역 신설하겠다는 게 공보물에 있어요. 이 플래카드 써붙이다가 그거 잘못됐다 하니까 다시 내렸죠. 잘못된 거라고.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회를 안 주시나요? 예, 이제 일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하시죠. 예, 그 원도심 5천억 공약은 30초. 예, 반드시 이행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도청 이청사는 이거를 주장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충주 입장엔 당연히 주장을 해서 청주에 있는 도청 일부를 가져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그거보다는 봅니다. 도청 근데 유치를 주장하시죠. 도청 전체 유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충주 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유명 건설업체가 민자 사업으로 제안을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조치가 아니고 그 민자 건설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충주 횡단도로 같은 경우도 그 유명 엔지니어링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그렇죠.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금가신호장은 예. 그 금가신호장의 역을 신설한다는 그 표현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승역도 이제 충북선 고속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환승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동산 정책,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도 많았던 것도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1분 30초 남았습니다. 없으셔가지고 다른 후보와도 우리 예, 최용수 질문해 주시죠. 후보에게 또 질문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용수 후보님, 원도심 내 도청 2청사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지금 도청 2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중앙초등학교에 구중앙초등학교에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이 이제 경기도나 경남같이 지역도 넓고 인구가 많은데 이런 거는 이청사가 됐는데 우리 충북같이 작은 데가 이게 이청사가 될 수가 있는지 또 이청사라는 건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택견지능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30초 드릴게요. 택견지능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통무예지능법을 이시종 지사께서 만드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통무예진흥원도 제가 유치해 왔는데요. 택견지능법 이게 되지 않는 걸 다시 이렇게 택견지능법을 이렇게 내세운 것도 전 잘못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최 후보님 말씀 우선 좀 그 하시죠. 도청 일청사 이거를 충주 유치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요. 김 후보님. 왜냐? 도청을 우리가 188년 전에 도청을 뺏겼어요. 충주에. 한원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원 작업을 제가 의회에서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있는 몇백 개의 부서 온다고 충주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조금 네. 자, 마이크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실 텐데요. 어떤 후보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이종배 후보님과 먼저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7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오늘이 이제 저희 세 후보가 하는 세 번째 TV 토론입니다. 사실 그 CCS라는 그 충북 방송에서 한번 제안이 있었는데 이제 저와 최용수 후보는 응했습니다만은 이종배 후보님이 응하지 않으셔서 조금 무산된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충주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 일단 비슷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 구성 내역을 보면은 19세 이하의 인구가 약 12,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9,3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는 엇비슷하지만 이 도시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출산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종배 후보님께서 혹시 작년에 충주시에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네, 계속 질문하세요. 그 1,106명이 제가 태어났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행하겠습니다. 네. 1,106명이 태어났는데 그중에 충주 시내에서 분만한 아이가 418명이고 외지에 가서 나온 원정 분만한 아이가 688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충주가 어떤 산간 벽지도 아니고 이렇게 외지에 가서 출산을 해서 올 정도로 이건 이제 도시 위상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좀 확대해 가지고 적어도 출산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게 충주에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종배 의원께서도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별도의 산부인과 병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의료원들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별도 의원을 또 만드시려는 생각이신지 뭐 좀 잠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상급종합병원 유치하면 거기에 같이 거기 포함된다고 포함시켜서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지난 그 토론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과거 4년 전에 이종배 후보께서도 그 농업소득 1조 원 달성을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공보물에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된 게 혹시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달성이 어렵다고 보신 건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공약으로 좀 더 채우려고 넣었습니다. 다른 공약을 제가 농업 관련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좀 이건 예.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1조 원 달성이 뭐 가능하다고 동의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배 의원이 뭐 못 이루신 공약을 제가 꼭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는 20대 국회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1.8%로 조사 대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용수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충주 발전을 위해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활이 절실하다는 부분 또 생각을 같이 하고요.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부터 그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활성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용수 후보께서는 당선이 되면 그 충주지방정부 시대를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을 때 재정력 부족으로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뭐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를 볼 때 오뚜기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뚜기는 하부가 이렇게 힘이 돼야 온전히 쓸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지금 머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뚜기 자체가 엎어지는 게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이신지. 그래서 예. 그런 법안입니다. 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지방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법안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단일법이 아니라 여러 법을 의미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 발전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이종배 의원님 다시 그 2020년 기준 정부 예산은 그 추경 전 본 예산 기준으로 512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그 국회에서 증가 또는 삭감한 부분은 한 2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한 뭐 1% 정도 미만이 되고 실제 대부분의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한 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모두 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 충주에 필요한 예산을 따려면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 토론의 내용, 논의된 내용을 잠깐이 정리를 하면은 그 이철 부발 간의 중부 내륙선 철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1년 말에 개통이 되면 충주역에서 타면 이천 부발까지밖에 안 간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혹시 그 하루 몇 대가 운행되는지를 모르고 계실 겁니다. 네. 그 하루 18대 아닙니까? 14대 14편성 거의 뭐 알고 계시네요. 그거는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기차입니다. 네. 그 14대 정도면 그래서 뭐 충주역에서 이천역 1시간에 확정된 건 아니죠. 한 대 정도 다니는 거는 이제 충주 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확장해야 됩니다. 그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좀 압력을 넣어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운행 편수도 늘려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말문화복합단지 부분 이제 말씀이 쭉 있었고요. 저도 뭐 생각을 같이 하는데 혹시 수안보 주민들께 뭐 공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금년도 예산은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됐습니다. 제가 여쭤본 부분이 아니고요. 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다른 거 답할게요. 그러면 됐습니다. 저 멈춰주시고요. 마이크 좀 해야죠, 제가. 아니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예. 아니, 2000 부발간에. 아니요. 그것도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럼 말문화복합단지. 예, 그렇습니다. 예. 말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참 최종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고 그냥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묻다신 말씀은 마무리 발언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분께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토론 중간에 또 계속해서 내용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현재 충주시에는 상급병원이 없습니다. 세 분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께서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의 상급병원을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의료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종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상급 병원 유치가 답입니다. 저는 그동안 복지부 또 교육부 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서 협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안보에 건립 중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도 제가 의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왔는데요. 어쨌든 충북대병원 분원은 2017년도에 충북대병원 측에서 먼저 발의를 했고요. 그 발의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유치를 해오려던 걸 충주시에서 이제 우리 유치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 협의를 한 적도 있고요. 지난해 연말에는 이사장인 충북대 총장과 또 충북대 병원장, 병원장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예타를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의사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복지부 교육부 장관들 만나서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서 또 꼭 설립되도록 노력하겠고요. 한편 건국대에도 병원 시설 현대화 투자를 촉구한 결과 금년도에 3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는 암이나 중증 질환을 위한 그런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고요. 이 충북대병원 예타 결과 1.43이라 경제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100만 이상 배후 도시가 아니더라도 충주 주변의 도시만 합쳐도 충분히 상급병원이 유치됩니다. 네. 자, 이번엔 계속해서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경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2분 시작해 주시죠. 네, 전국에는 모두 43개의 상급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중에는 청주, 천안, 원주에는 상급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충주에는 없습니다. 충주의 인구가 적어도 30만에서 40만 정도의 도시로 성장해야지 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도시 기능들이 구비가 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료 분야에서 상급병원 수준의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충주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서 공공 지원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응급 의료 시설과 출산 관련 의료 시설을 두 가지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주의 기대 사망자 대비 실제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암 수술과 같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치료는 다른 도시에 가서 받더라도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런 부분이 갑자기 온다든지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는 충주 내에서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최고 시설을 가지고 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별도의 의료 시설을
그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종합병원들을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500여 개 노인정에 그 심장마비 같은 게 올 경우에 필요한 제세동기를 뭐 구비하는 사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산 관련도 아까 토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가 넘는 산모가 외지에 가서 출산, 분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상간벽지도 아닌 충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점이라는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최영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58년을 충주에 살았습니다. 병원 참 급하면 원주로 가고 서울로 갑니다. 있는 우리 건국대 병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건국대 병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정원이 558명인데 지금 162명이 부족하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정원이 83명인데 현재 23명밖에 없습니다. 전문의가 60명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 충주에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충주보건소, 또 읍면도 보건소에 우수한 공중보건의가 5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면은 충주 의료 서비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없습니다. 민간병원과 공중보건이 서로 돕고 싶어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나 같은 상태에서 증명됐다는 것을 시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충주 노인병원 300병상입니다. 민간의료와 공중보건 인력이 서로 도와서 종합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 정주 조건에 맞는 병원과 의료 인력을 한국교통대 의대 신설도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역 의료 책임자는 1차, 2차의 보건과는 중형병원, 의료의 종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중증 환자, 코로나 같은 감염성 질환 등은 종합 의료 체제를 할 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대해서 반드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36조 국민보건권과 지방분권을 통해서 충주시장과 함께 보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세 후보의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세 후보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으로 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번에는 답변을 들은 이후에 다른 두 후보께서 30초씩의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도록 하죠. 먼저 제가 세 후보께 드리는 공통 질문 먼저 드립니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충주시의 인구는 21만 명입니다. 이게 20년 전 인구와 이제 크게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수준이 되겠는데요. 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들을 많이들 지적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후보께 수도권 비대와 같은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김경욱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그 2000년 인구와 2020년 인구를 비교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충주는 정확히 하면 한 2,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인근의 청주 인구는 같은 기간에 14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천안은 23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청주나 천안의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2010년에 KTX 오송역과 천안 아산역의 개통입니다. 그 충주역의 일일 이용객은 2,000명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안 아산역과 오송역은 매일 2만 명 이상의 승객이 타고 내리고를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핵심 교통망에 위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충청권과 강원권입니다. 그중에서 청주와 천안, 원주 등의 도시가 아주 큰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당진이나 아산, 또 인근의 진천 같은 곳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주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교통망만 확충되면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삼성이나 LG, SK 같은 초인류 기업들이 보통 평균 연봉을 7, 8천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충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주에 아이들이 충주를 떠나지 않고 충주에 머물면서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대학들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동네 철도인 중부내륙철도로는 부족하고 이 부분을 고속철도로 바꿔야 됩니다.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단선철도를 개통한 뒤에 바꿔야 된다는 부분은 최용수 후보와 의견이 같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관련해서 예타 제도를 비롯한 이 재정 배분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되고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경호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들께서 이제 보충 질문을 한 번씩 하실 텐데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30초 안에 그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용수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 30초 하시고 답변은 1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 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먼저 3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경호 후보한테 하는 거죠. 김경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을 지지했는데 김경호 후보의 국가균형 발전 로드맵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예. 또 후보 공약을 보면은 주로 이게 토목 사업이에요. 원도심, 돌심 재생에 5천억 투자하겠다는데 토론회 때 이제 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민자 유치해서 2천억 빚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아주 중시하는 정부입니다. 저도 입장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근무했던 국토교통부가 자체가 국가 균형 발전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는 부처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재정력 격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숙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목 사업으로 보이는 이제 공약들이 많습니다. 원도심 재생 같은 경우는 저는 토목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읍성 복원이나 사고 복원 이런 부분을 이제 역사 복원 사업을 토목 사업으로 보기는 힘들겠고요. 도시의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일부 토목이 관여가 되더라도 본 목적 자체가 사람을 도심에 다시 모으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종배 후보가 역시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 후보님. 청주는 인구가 14만 늘었다. 우리 충주는 2,000명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우리 충주중원은 90년대에 통합이 됐고요. 청주청원은 그 이후 2000년 이후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청원 인구하고 청주 인구가 합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대기업이 지금 34개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10개 유치한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청주 청원 부분은 아마 합해서 통계를 제가 뽑은 거로 기억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기업 34개는 뭐를 의미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기업 숫자입니다. 그 부분은 인근 도시와의 300인 이상 사업체 숫자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나 천안이나 청주 10개 유치한다는 유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격차가 나기 때문에 유치한다 그러셨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원주하고 충주하고 300인 이상 기업체가 10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 수준의 30만 이상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갭을 메꿔야 됩니다. 이 갭을 메꾸는 것 자체는 제가 특정 대기업을 의미한 거는 아니고 교통망 개선이나 여건 개선이 되면은 소재 부품 기업이나 IT 기업들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업들 10개를 해서 원주 수준의 대기업 수를 갖게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제가 드린 공통 질문에 대해서 최용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10년 동안 외친 국가균형 발전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정부 만들기에 제가 국회로 가기 위한 이유입니다. 중앙정부가 입법과 행정의 제약을 풀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가 되고 국가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주 도시재생사업 5천억 쓴다고 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중앙의 주도적인 천필 일률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예입니다.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곽에 떨어져 있는 충주 세무서와 주변 세무사 사무실을 함께 성서동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민원인들이 도심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세무서 자리는 공공기관이 유치되면은 이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도심은 그대로 보존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충주시만의 도시재생이 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강해져야 진정한 충주시민 정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과 문화, 복지, 공공서비스가 다시 컴플레인트 앤드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밀집이거든요. 이렇게 공동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석구석 효율적으로 돈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경호 후보가 얘기하는 중앙정부에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충주에 아무리 적용을 해도 충주 시민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이종배 후보께서도 그동안 많은 돈을 가져왔어도 결국은 시민들보다는 부서와 부서의 충돌로 의해서 주민은 없어지고 주민 중심으로 된 게 아니라 시 중심으로 됐다. 네. 자, 최용수 후보의 답변을 들었고 이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의 보충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후보께서 역시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최영수 후보님. 이제 국가에서 돈을 많이 갖고 국가에서 이제 공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 주도의 그런 사업으로서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겉도는 사업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사업 그렇게 하려면 돈이 또 많이 지방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후보님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국회의원 되면 돈 따와야죠. 가져와야죠.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부처가 상당히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께서 280억 가지고 지금 공동화 사업, 도시 공동화 사업에 추진했어요. 성서동 일대에. 그런데 결국은 주민 중심보다는 간 중심의 부서와 부서 싸움에서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좀 지방정부에 맞는 재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관련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보님 얘기하셨듯이 그동안 뭐 돈 많이 가져오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얘기죠. 네. 자, 이번에는 김경호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역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최 후보님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은 저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십니다. 저도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충주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의 재정 자립도가 약 20% 수준이 약간 못 미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방 분권을 했을 때 충주가 자생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지 여기 대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헌법 개헌을 통해서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지방의원들이 뭐 합니까? 지방의원들이 결국은 지방 살림을 견지하고 그 지방살림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방의원들도 사실은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뜯어 고쳐야 돼요. 밑에부터 위에부터 밑에까지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도 지금 성서동 일대에 뭐 다이어트 도로를 만든다, 뭐 청계천은 복원사업을 한다 했는데 결국은 20몇 년 전에 그 아름다운 하천을 가지고 다 복귀해버렸어요. 그래놓고 그거를 또 다시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린 공통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종배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 공약에는 충주에 좋은 일자리 15,000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을 충주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충주에 있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그 일자리도 미래 산업 가치가 높은 일자리여야 됩니다. 미래 산업인 수소 전기차 산업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확실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제가 힘을 보태서 유치한 현대모비스 스택 공장 증축 그리고 수소 전기차 부품 개발 센터 등 국가사업 R&D 3개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키고 더 많은 사업들 그리고 알짜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엔 상급병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들 유치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우량기업 국가공공기관 30개 확실하게 우수한 기업, 우량기업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개발도 하고 산단 추가 조성도 해나가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공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 기업체에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할당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입법 발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배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김경욱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30초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배 후보님께서는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은 중부 내륙선 철도,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등 국책 사업의 예산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국책 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예산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의 모든 지자체가 다 역대 최고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운이 아닌가 저는 싶고요. 실제 중부 내륙선 철도나 충청 내륙 고속화 사업에 시작되는 데 기여한 점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다 제가 관여를 했는데요. 중부 내륙선 철도 제가 2014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2015년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부터 국회에 증액하는 데까지 제가 앞장서서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말씀하신 거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는 제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오셨을 때 정우택 지사와 건의를 해서 이걸 국비 사업으로 하자.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매년 또 예산 확보 및 증액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용수 후보가 이종배 후보에게 보충 질문 역시 30초 하시겠습니다. 충주 하면은 양반의 도시인데 어쩌면 이렇게 어깃장 정치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에 버려, 당파 싸움, 바꿔, 충주 정치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종배 후보님, 경제 자유구역 에코폴리스 공약 못 지키셨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공군 비행장 때문에 것도 있고 결국은 여야에 관련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어깃장 정치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마 요지는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분 답변해 주시죠. 네, 경제자유구역 꼭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충청북도 가서 이시영 도지사께 건의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하면서 꼭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는 것까지는 해냈는데 결국 실행을 못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해서 충주 발전의 하나의 모티브로 꼭 삼고 싶었는데
충청북도 지사께서 이건 뭐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회가 닿으면 다시 이것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충주가 중부 내륙권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첨단 산업도시, 첨단 신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길었던 토론회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맺은말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토론하시면서 못다한 발언이 있다거나 꼭 하고 싶은 말씀, 또 유권자 여러분에게 지지로 호소하는 맺은말, 시간은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에게 1분씩 드리죠. 순서에 따라서 김경욱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맺은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TV 토론을 통해 충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과 비전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정부 고위직을 역임한 힘과 또 전문성을 구비한 후보입니다. 저는 충주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는 지금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충주가 큰 도시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쇠퇴의 길로 접어드느냐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야당 후보를 다시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4년이 금방 하늘일 없이 지나갑니다. 여당 후보를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 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힘을 합쳐서 충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과도 이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함께 원만히 협력해서 충주 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저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종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3번의 TV 토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수고해 주신 김경욱 후보님, 최용수 후보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TV 토론 보시고서 또 공보물 보시고서 이제는 결정을 하실 때가 됐죠. 어떤 후보가 충주의 비전을 제시하는지, 어떤 공약이 신뢰가 가는지, 진정성이 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투표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셔서 일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기호 2번 저 이종배, 검증된 참일꾼 기호 2번 저 이종배, 뚝심 있고 변함없는 기호 2번 저 이종배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충주의 미래가 달린 투표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용수 후보의 맺은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저 최용수는 충주에서 58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고 웃고 아파했던 보통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에 나가 충주 시민을 대변할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9년 전부터 충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종배 후보, 3개월 전에 충주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김경욱 후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해온 가정, 후보로 뽑힌 가정,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개발보다는 안정입니다. 심판보다는 미래입니다. 정당보다는 사람입니다. 진정 지역을 잘 아는 후보를 충주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직접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동네 보통 사람 최용수, 민생당 기호 3번 최용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후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주시 후보자 방송 연설회,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김은숙 후보의 연설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모바일과 또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유일하게 국민이 뽑은 선출직으로만 구성된 기관, 바로 국회라고 하죠. 국민 내 대표로 구성된 아주 특별한 기관인 만큼 그 구성원을 뽑는, 선택하는 유권자의 해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충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충주시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